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희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휘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 실력의 대부분은 어휘력이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휘는 영어를 익히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청해와 독해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어나 영어는 모두 언어입니다. 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알아서 어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를 위해 어휘를 공부하고 외우는 것에는 소홀하지요. 국어도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많은 어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편리한 도구일 뿐 아니라 세상을 담는 그릇이고 세계를 보는 창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엄마라는 단어로 이 세상을 만나고 알고 있는 몇 개의 단어를 통해서 세상과 의사소통을 시작하죠. 아기는 자라면서 더 많은 어휘를 습득하게 되고 아기의 세계도 어휘와 함께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어휘력이 부족하며 문장이나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여타 과목들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그 사람의 언어의 한계는 그 세계의 한계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사용하고 있는 어휘의 한계는 그 사람의 사고의 한계를 이루며 지식의 한계를 말합니다. 어휘력은요, 바로 학습 활동의 기초이자 바탕이 되는 것이죠. 모든 학문들로 연결해주는 통로와 같아요. 그래서 어휘력을 키우는 것은 국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는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마음의 얼굴이 됩니다. 우리는 본인이 원하는 어휘를 선택해서 의사소통을 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단순히 어휘력 신장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어휘 사용 양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 지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휘를 신장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휘를 잘 선택해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일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언어를 빌려서 하고 있죠.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문장의 나열이므로 생각이 정확하거나 폭넓기 위해서는 생각할 때 쓰는 단어도 정확하고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어휘가 풍부해야 하는 이유는 언어로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어휘력을 걱정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많지요. 독후감을 쓰면 참 재미있었다, 정말 흥미로웠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표현은 강하지만 풍부하지는 않죠.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인지 한 번 쓴 어휘를 반복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어휘력이 부족하다 보니 책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가 너무 많아서 독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책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어휘력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을 국어 실력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생각하는 수준, 생각을 표현하는 수준이 떨어지는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어휘는 2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라고 합니다. 2만 개를 쓰는 사람과 10만 개를 쓰는 사람의 사고력의 다양성과 깊이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어휘력을 기르는 일은 국어 성적을 올리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삶을 풍부하게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어휘력은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 모두 길러야 합니다. 양적 능력은
당연히 어휘량을 많이 늘려야 길러집니다. 질적 능력은 단어의 사전적 뜻을 아는 능력과 수거나 속담, 사자성어 등 관용적 어휘의 뜻을 아는 능력,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아는 능력을 모두 포괄합니다. 여기에 어휘와 어휘 사이의 연관관계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비로소 어휘력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어휘력은 사고력의 출발인 동시에 독해력의 기초입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결국 다른 과목의 공부들도 효과를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아이의 어휘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독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즘 문해력이 교육의 화두가 되고 있죠. 문해력의 핵심적인 요소는 어휘력입니다. 우리는 책 읽기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다양한 어휘들과 표현 방법을 알게 되죠. 가장 쉽게 상황에 맞는 어휘를 쓰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읽기와 듣기는 국어 영역에서 중요한 방법입니다. 읽기와 듣기를 통해 생각한 내용을 말하기와 쓰기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국어도 외국어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뜻을 찾아봐야 합니다. 독서를 하면 문장의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딱히 문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쓰이는 방법을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유사어, 반대말, 비교, 대조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의 뜻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면 어휘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휘력을 늘리는 방법은요, 설명하기입니다. 설명하기는 어휘력을 키우는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잘 모르는 단어에 관해서 공부한 후 또래 집단의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설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설명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단어에 관해 이해할 수 있죠. 비슷한 어휘력을 가진 친구들끼리의 소통은 단어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설명하기는 중요한 공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혀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서 이해가 가도록 공부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친구들에게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다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화시키는 생각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한자 공부하기입니다. 우리말의 상당 부분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문학 책을 읽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러한 한자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자의 음과 뜻을 기억해두면 한자어가 많이 들어간 지문에 대한 독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말의 단어가 한자어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적절히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자 공부가 필요는 합니다. 한자어의 음과 뜻을 이해하다 보면 정확한 단어의 사용도 알고 어휘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어휘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독서의 중요성도 더 알게 된 것 같죠? 어휘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독서하기, 두 번째는 설명하기, 세 번째는 한자 공부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어휘력 향상을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